여러분, 그 농담 있죠? 이사 갈 때 강아지보다 먼저 이사차에 타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가 우울하거나 하면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거 어때요? 자, 아내 왔다? 멍멍! 아니면 아내한테 또르륵 달려서 한번 안기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가정은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신이 아내한테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 어때요? 들어오죠? 멍멍! 반갑게 웃어줘야 되죠? 그리고 딱 오면 안겨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밥 주려고 계속 쫑쫑쫑쫑 돌아다녀야겠죠? 누군가 보살피는 대상이 되는 게 남자가 할 일이 아닐까요? 열심히 차려주는 거 음식 탓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먹고요. 설거지는 본인들이 합시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선택이다. 한의학 박사 닥터 큐엔입니다. 오늘은 건강해지는 방법, 특히 여성분이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건강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게 없나 생각하다가 하나 딱 그 추천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어머니 물고기 키우게 했어요. 여성들은 호르몬상 봤을 때 뭐 어떤 뭐 동물이든 식물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누구를 보살피거나 케어하면은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해지고 장수해지고 활력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추천한 게 뭐냐면, 어머니 물고기 한 마리 키우시죠 했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뭐 도자기 큰 거에 하나, 그리고 항아리 비슷한 어항이 하나, 두 군데 있는데 도자기 있는 데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럼 한 대여섯 마리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분양을 해주신 게, 한번 분양할 때 한 7마리 8마리 드리던데, 그걸 한 10번? 20번? 10번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번식하고 자라고 또 누구 먹이 주고 보는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성들은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지금 또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벌써 대학 가고 나니까 좀 느낌이,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일 봤어요. 집에 같이 있으니까.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봤는데, 대학 가고 나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뭐 한 2, 3일 정도, 4일? 그럼 또 직장 가고 결혼하고 나면 더 보기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지금 고2입니다. 2년 후에 대학 가고 나면 지금 아내 좀 걱정이에요. 왜? 그럼 이제 보살필 애기들이 이제 다 객지로 떠나잖아요. 그럴 때 여자들이 뭐가 오느냐?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성 호르몬이, 여성이 이 활력이 생기는 호르몬 자체가 누군가를 케어하고 보살필 때 활성화됩니다. 특히 자기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살필 때 활력이 생기고 힘도 생기고 피곤함도 덜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정연이가 대학 가서 외지로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내하고 저하고 두 키 있는데, 다행히 아내가 저를 보살핀다는 생각을 가지면 덜 몸이 나빠지지 않고, 이 사람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 이 사람 열심히 보살피자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보살피던 사람들이 떠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갱년기나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도 좋고요, 아내도 괜찮고요, 뭐 딸도 있을 수 있겠죠. 주위에 있는 여성분 중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 그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아지는 무서워하고요. 고양이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 가볍게 어떻게 키워볼 게 없을까 해서 물고기를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다행히 물고기가 번식을 잘하고 활기차고 어머니가 보살피니까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조금 많이 건강해지셨거든요. 애완동물을 키우면 여성은 확실하게 건강해지고 안정된다는 거. 근데 또 보면 강아지는 특히 제가 이제 뭐 주위에 봤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인간의 수명하고 강아지의 수명이
강아지 수명이 인간의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짐의 고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짐의 고통이 있더라도 확실히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여성분들이 그 뭐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황장애나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근데 너무 많이 키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움을 주니까 뭐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 되고 세 마리가 10마리 되잖아요. 그거는 이 자기한테 또 짐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남편분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되면 어떨까요? 아내가 이 남편을 보살펴야 되는 존재, 그리고 밥도 챙겨주고 뭐 머리도 빗겨주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느낀다면 아내의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뭐 아내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이러면 아내가 우울해지겠죠. 왜? 한번 보십시오. 애기 다 키우고 이제 내가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펴야 되는 존재는 다 딴 데로 남편이 밖으로 내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다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인생이 선택이잖아요. 뭐 강아지 고양이 해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 그것도 좋은데 또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저희 아내한테는 보살피고 싶은 아주 친근한 강아지 한 마리 되는 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랑 별거 있어요? 오면 반갑게 웃어주고 밥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옆에 붙어 있어주고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요즘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니까 왜 문제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정보가 오잖아요. 감정적 교류를 할 대상들이 별로 없어요. 애기들 한번 보십시오. 집에 또 오죠. 방에 들어와서 휴대폰만 봐요. 저희 어머니 보세요. 환경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죠. 감정적 교류에 대해서 미숙한 것도 있고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 이런 것에 다 노출이 돼서 그런 게 많거든요. 항상 감정을 표현하고, 이 밥을 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봐서 좋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강아지나 이런 게 스킨십이 좋잖아요. 강아지 쪼르륵 달려서 안기고 서로 인간끼리 동물한테 그게 하기보다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교류들이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가 무서워서 키우고 있지 않는 닥터 케이였습니다. 안녕.